1963년 8월 8일 날요. 되게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런던의 우편 열차였던 기관차 D326편 열차가 당시의 우편과 예금, 그러니까 현금 돈, 우체국의 현금 돈과 그 우체국의 우편들을 싣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곳을 출발해서 런던으로 열차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열차인 거예요. 우체국에 있는 우편들을 다 싣고, 그리고 우체국에 있는 현금 돈을 다 실어가지고 런던에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열차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차가 잘 가다가 옆에가 실제 지점이에요. 실제 이 지점에서요, 잘 가다가 옆에 실제 이 지점에서 시어스 건널목이라는 지점입니다. 시어스 건널목이라는 지점에서 당시 열차 기관장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열차를 세우라는 신호가 들어와요. 그 열차에 가면 이런 신호 있잖아요. 기관장들이 이제 마치 신호등처럼, 열차 신호등 같은. 이 열차 기관장이, 부기관장이랑 열차를 막 운행하고 가고 있는데 시어스 건널목 부근에서 열차를 세우라는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열차에 있던 기관장, 부기관장은요, 아무런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열차를 세우라는 신호가 들어오니까 이 부기관사가요, 뭐야? 왜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열차를 세우래? 라고 하면서 우선은 열차를 이 부근에 세웁니다. 우선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세워요. 그리고 부기관사가 기관사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내려서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내려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기관사가 열차에서 내립니다. 이 부기관사가 열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알아보는 와중에요, 갑자기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쓰러지게 돼요. 당시에 열차에서 내렸던 부기관사도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이 열차 안에 있었던 기관사도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마스크와 복면으로 얼굴을 다 가린 10명의 강도들이 멈춰있는 이 열차에 우르르 올라타요. 이 강도들은요, 이 멈춰있는 열차에 다 올라탄 후에 800m 정도 더 가면 이제 위치에 있는 브리디고 다리 근처에서 열차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막 탔어, 열차에. 그리고 기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800m 정도 더 가. 그러니까 기관사가 알았어요 하면서 800m 정도를 더 가요. 그리고 열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수송 중이었던 우체국의 현금, 열차에 실어져 있던 현금을요, 모두 강탈해 갑니다. 모두 다 훔쳐요. 그리고 미리 대기해둔 2대의 트럭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 있죠. 지금 뭐 열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뭐 멈추는 신호가 됐고, 그래서 부기관사가 내렸고, 뭐 강도들 들어왔고, 이 모든 사건은요, 단 15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5분 만에 강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돈을 우르르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15분 만에. 당시에 이 강도들이 강탈한, 훔쳐간 돈의 액수는요, 얼마냐? 이 열차 안에서 10여 명의 강도들이 훔쳐간 돈의 액수 263만 1,748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입니다. 15분 만에 10여 명의 강도가 1,000억 원을 훔쳐간 거예요. 15분 만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강탈당한 거예요, 지금. 1,0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요, 바로 연락을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1천억 원이 없어졌잖아. 이 런던 경시청에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범죄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범인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차 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 1천억 원. 런던 경시청은요, 이 사건을 런던 대 열차 강도 사건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 우체국이 난리가 났어요. 영국 우체국 자금이 없어진 거거든요. 우체국의 자금이 1천억 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영국 우체국의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우체국이 조금 더 빨리 범인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우체국 자체에서요, 범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10,000파운드를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0파운드가 어느 정도냐면요, 5천만 원 준다고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 아는 사람, 정보 제공하면 5천만 원 준다. 5천원, 5만 원도 아닌 5천만 원. 경시청이나 우체국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요, 이 사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당시에 이 기관사와 부기관사가요, 약간의 이렇게 다쳤어요. 부상을 좀 입긴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의 강탈 사건이 일어나면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 안 했습니다. 1천억 원의 큰 돈이 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지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부상을 입은 정도? 15분 만에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털어간 사건이에요. 되게 대담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대담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당시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우체국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요, 강도들이 열차에 탑승을 하고요, 강도 한 명이 이 열차 승무원한테 이제 이렇게 무기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들이대면서, 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0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0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했다가는 너 머리 따버린다. 30분 동안 내가 신고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협박으로. 30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경찰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요, 아, 강도들의 은신처가 범행 지점에서 약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30분 동안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한 거지. 왜? 30분 근처에 자기네들 은신처가 있으니까. 거기로 빨리 대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찰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5일이 지났을 때 범죄 현장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클리 버킹엄셔라는 한 농장에서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하게 돼요. 옆에가 은신처입니다. 이곳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미 경찰들이 발견했을 때는 요 안에는요, 다 불타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들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용됐었던 2대의 트럭, 이게 버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범인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들, 그리고 돈을 담은 우체국 가방, 그리고 범인들이 버리고 간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만 발견이 됐어요. 뭐 이렇다 할 단서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 후에 이 범행에 가담했던 주동자로 알려진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남자와 그리고 로니 빅스라는 남자를 포함한 13명의 범인이 체포가 됩니다. 13명의 범인이 체포가 됐어요. 옆에가 실제 체포가 돼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실제 범인이 잡힌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잡혔어요. 경찰들은요,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남자이고, 이 남자가 추리소설 작가한테
범행 계획이 담긴 시나리오를 거액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15명의 갱단을 조직한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시나리오대로 우체국 예금을 수송하는 기관차를 털었고, 이 남자의 주도하에. 그리고 나머지 강도들은 범행을 다 저지른 후에, 포함해서 모두 이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은신처에 기거하면서 돈을 다 나눈 거예요. 1천억 원의 돈을. 이 남자의 주도하에. 브루스 레이놀즈. 그리고 그 은신처를요, 불태우기 위해서 이 남자는 6명을 또 고용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그 6명이 뒤처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라. 그런데 이 6명이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한 거야.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이 범행 현장에서 이 범인들의 지문이 몇 개가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15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3명이 잡혔습니다. 13명이 잡혔어요. 그 은신처를 이제 그 은신처에 있는 여러 가지 지문이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6명을 또 돈 주고 고용했는데 그 6명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지문이 발견되면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 15명 중에 13명만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요, 도대체 누가 이 브루스 레이놀즈 남자한테 추리소설을 판 건지. 이 남자가 주동자고 아까 추리소설 작가한테 샀다 했잖아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범행을 했잖아. 그럼 누가 그 시나리오를 팔았냐 이거야. 근데 그 정체를 못 밝혔어요. 경찰들이. 왜? 아무도 입을 안 열었거든요.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입을 안 열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후에 이 잡힌 범인들의 재판 결과 각각 25년에서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25년에서 30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15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1965년 7월 영국 런던 남부의 원즈워드 교도소에 수감된 이 열차 강도 사건의 이제 강도들 중에 한 명인 로니 빅스라는 남자가요, 누군가가 교도소 밖에서 던져준 로프 사다리를 이용해서 교도소 9m의 벽을 넘어서 탈옥을 합니다. 이 남자가. 옆에처럼 사다리를 이용해가지고요, 탈옥에 성공을 해요. 탈옥을 합니다. 이 로니 빅스가 누군가 던져준 로프를 타고 탈옥을 했다는 거는요, 누군가가 교도소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영국 경찰은요, 지금 이 로니 빅스를 도와준 애들이 못 잡은 강도 사건의 2명의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15명이 있어요. 근데 잡힌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출했어. 그러니까 못 잡은 이 2명이 이 사람을 도와줬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니 빅스를 잡으면 이 못 잡은 2명도 덩달아 같이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로니 빅스 쉽게 안 잡혔어요. 이 로니 빅스라는 남자는요, 탈옥하자마자 거액의 돈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도주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이 얼굴에서 이 얼굴로 변했습니다. 성형수술한 거예요. 이 얼굴에서 이 얼굴로 변한 겁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 됐어요. 그 후에 로니 빅스는요, 위조한 여권으로 호주를 도망쳐가지고요, 거기에서 숨어 지내면서 돈을 1천억 원을 나눠 가졌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1천억 원을 나눠 가져도 돈이 많지. 안락하고 편한 생활을 누립니다. 호화롭게 살아요. 숨어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3년이 흘러가지고 호주에서 브라질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974년 경찰들이 오랫동안 이 로니 빅스를 추적한 끝에
드디어 영국 경찰이요, 이 로니 빅스를 체포합니다. 옆에 실제 다시 체포한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 체포했잖아. 이제 체포했으니까 뭐 2명 이제 또 해서 잡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요, 로니 빅스를 오래 수사 끝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찰들은 다시 놔줬어요. 다시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줬을까? 로니 빅스를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잡았어요. 와, 드디어 잡았다 하면서 잡았어. 근데 다시 풀어줘야 했어요. 왜?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남자가 브라질에서 잡혔어요. 근데 브라질은요, 법상,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범죄자라도 현지인, 우리나라 브라질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범죄자라도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법이 있대요. 이해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로니 빅스, 브라질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영국 경찰은요, 브라질 법에 따라서 로니 빅스를 강제 송환을 해올 수 없는 거예요. 브라질 법이 이 사람이 범죄자라도 우리나라 브라질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이 사람 당신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나라로 강제로 소환 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으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돼요. 약간 이런 거야.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 경찰이 잡았을 때는 이미 브라질의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못 잡아오는 거예요. 잡았는데도 송환이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요, 로니 빅스는 브라질에서 세계의 도망자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엄청 유명해졌어요, 브라질에서. 당시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요, 브라질에서 로니 빅스가 사는 거주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어요. 관광지로. 우리나라로 예를 치면 이효리가 제주도에 살잖아요. 근데 이효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쪽이 거의 뭐 관광지처럼 돼가지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로니 빅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막 그렇다 보니까 관광지로 선정이 된 거예요. 로니 빅스 거주지가. 세기의 도망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이 로니 빅스가요, 자기네들 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기념품을 팝니다. 아, 제가 세계의 도망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쓰고 있는 뭐 실내화, 뭐 저의 이름이 박힌 티셔츠, 뭐 이런 관광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또 돈을 법니다. 또 돈을 벌어요. 진짜 약간 브라질상에서요, 브라질 나라에서 연예인처럼 된 거예요. 범죄자인데. 거기에다가 이 로니 빅스는요, 영화 주제가 음반도 냈습니다. 영화 주제가 음반을 냈어요. 그리고 수차례 영국에 위장을 해가지고 잔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인 척 꾸며가지고 잔입을 해요, 영국에. 그래가지고 대열차 강도 사건 다큐멘터리까지 찍어옵니다. 몰래 영국에 들어가가지고 대열차 사건, 강도 사건 다큐멘터리까지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브라질로. 그러니까 영국이 나를 못 간다라는 걸 알고요, 안심하고 이로 인해 인기도 얻었겠다 하고 싶은 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영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는 거의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가서 몰래 다큐멘터리까지 찍어온 거예요. 이 로니 빅스는요, 영국에 잔입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는 과정에서요, 이제 아무래도 로니 빅스가 자기한테 걸린 현상금 때문에 바베이도스라는 지역으로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걸려있는 현상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노리고 납치를 한 거예요, 이 로니 빅스를.
그런데 이때도 영국 경찰이 잡았어요. 왜? 납치한 납치범들이 영국 경찰한테 전화했거든요. 나 로니 빅스 잡았다. 나한테 현상금 달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현상금을 노리고 이 사람이 납치를 했어요. 그 영국 경찰이 전화한 거야. 나 잡았다. 나 바베이도스에 지금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근데 이 바베이도스라는 곳도요, 브라질처럼 법인 인도 협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국 경찰이 잡았는데도 다시 풀어줘야 됐습니다. 다시 풀어줘야 됐어요. 심지어는요, 이 로니 빅스는요, 1975년에요, 영국 그룹 중에 섹스피스톨즈라는 음악 그룹이 있어요. 그 음악 그룹의 초청으로 싱글 앨범까지 냈습니다. 옆에가 싱글 앨범이에요. 범죄자예요. 현상금이 걸려있는 범죄자인데 막 진짜 못 잡아간다라는 거 알고 막 음반 내고 막 다큐멘터리 찍고 화보 찍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관광지가 되고 거기에서 기념품 팔아서 돈 더 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런던대 열차 강도 사건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자기의 자서전까지 발간해요. 자서전까지. 그런데 그 자서전에는요, 나는 사건의 주동자라고 알려져 있는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지인이 부탁해서 열차에 올라 돈을 트럭에 던져놓는 일만 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는 이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저는 그냥 지인이 돈을 받으면 트럭에다가 던져라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당시에 이 사건에 가담했던 15명의 강도 공범들은요,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공범들도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너 누가 돈을 줄 거야.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트럭에다 던져 놓으면 내가 네 계좌로 돈 얼마 싸줄게.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시만 받았대요. 자기가 해야 하는 것만.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서로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아서 던지라고. 그래. 그리고 돈 주니까 던지고. 그럼 나는 돈을 아까 기관사 부기관사를 때리라고. 그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난 들어가서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때리면 나는 그냥 돈 받아서 이 두 번째 사람한테 건네주라고. 그럼 건네주고. 그럼 난 두 번째 서 있으니까 돈 받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고. 그러니까 자기 임무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열차 강도 사건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행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각자 주어진 부분의 일만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은 15명 중에, 그러니까 15명 중에 13명이 잡혔거든요. 13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들이. 경찰들은요, 아마 체포되지 않은 2명의 범인들 중에, 지금 여기 보면 3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명은 잡혔습니다. 2명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체포되지 않은 2명의 범인들 중에 1명이 아마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인 것 같고, 또 1명은 열차 시간표를 알려준 우체국 내부 인물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잡히지 않은 이 2명의 공범이 아마 사건 당시 열차를 몰았던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이거 추측이에요. 몰라요. 아마 잡히지 않은 2명이 열차 내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했잖아. 그다음에 기관사, 부기관사가 아닐까.
그런데요, 이미 정확하게 그걸 확인하기에는요, 당시 열차 기관사였던 이분, 잭 밀스라는 이 남성은 백할병으로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당시 부기관사도 공범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추측인 거예요. 결론은 이 로니 빅스는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을 찾아온 언론들을 골라서 인터뷰를 할 만큼 도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 나 그 언론사 싫어해요. 그 언론사랑 인터뷰 안 합니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 5월 갑자기 이 남자가요, 로니 빅스가 자기의 아들 마이클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1년 5월. 그래서 이렇게 도도하게 행동하다가 2001년도 5월에 나 아들과 같이 영국으로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나 죗값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 사건을 접한 언론들이요, 엄청난 돈을 내고 내가 독점적으로 이 로니 빅스가 영국으로 오는 장면을 취재하겠다 할 정도였대요. 돈을 내고 이 로니 빅스가 영국으로 오는 거는 우리 신문사만 하겠다. 엄청난 취재 열기가 있었대요. 이 로니 빅스가 영국으로 오는 걸 찍으려고. 로니 빅스는요, 영국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한 뒤에 즉시 체포가 돼서 벨마치 교도소라는 곳에 수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남자가 브라질에서 호화롭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2001년 5월에 자수하겠다고 영국으로 온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호화롭게 살았어요. 막 음반 내고요, 유명사까지 얻어가지고 연예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 남자 갑자기 2001년 5월에 아들과 함께 나 자수해서 교도소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왜? 이유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고향인 리버풀 선술집에서, 고향에 있는 리버풀 선술집에서, 술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자수했어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리버풀에 있는 한 선술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로니 빅스 2001년 5월에 영국에 돌아올 당시, 자수할 당시 보이세요? 2001년 영국에 자수할 당시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오래 못 사는 상황에서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로니 빅스는 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의 막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 데리고 자수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석방 됐어요.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오래 못 살 거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가석방이 되고 난 후에 이 로니 빅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향에 가서요, 자기가 마시고 싶은 선술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84세의 나이로 자기 고향에서 사망했어요.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내 고향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고 내 고향에서 눈을 감고 싶다. 그래서 영국으로 왔어요. 얼마 안 돼서 가석방 됐어요. 고향 가서 맥주 먹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고향에서 숨을 거뒀어요. 84세 때. 그러니까 솔직히 죄는 지었지만 감옥에서 수감돼서 산 거는 진짜 별로 안 됩니다. 1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범죄자인데, 엄청난 사건의 범죄자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산 거 얼마 안 돼요. 영국 범죄 사상 가장 대담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에요. 아직까지도 2명의 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뭔가 약간 로니 빅스라는 남자, 범죄자 신세이면서도 범죄자 삶을 산 것 같지 않은 뭔가가
최종 승리자 같은 약간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 가장 영국의 대범한 사건으로 알려진 열차 강도 사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그리고 로니 빅스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